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관 매도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 주춤하면서 코스피가 2050선까지 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엇보다 또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수출주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서요. 지금 이 분위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여쭤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전일 미증시가 1% 정도 다우 기준으로 1%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8월 들어서 이 방송에서 한 번도 괜찮다, 시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제 개편안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좀 어렵다.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난주 금통위도 25bp 내리는 거 시장에서 모두 다 반영한 상태고 네.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지 못하면 시장은 별로 재미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잘 안 보이죠. 초이노믹스에서 뭐 3탄, 4탄 정책 드라이브를 앞으로 계속 걸어줄 테니까 뭐 앞으로 기대감이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항상 준비됐었던 부분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금통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주열 총재님이 워낙 뭐 중립적으로 얘기했다. 결국은 뭐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그냥 발걸음을 맞춰준 거 아니냐. 추가적으로 인하가 좀 어렵겠다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국고채 3년물인데요. 네. 금리를 내렸으면 상당 부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금리하고 3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30bp에서 50bp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2.25%로 갔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 보시던 것처럼 2.8%에서 3% 레벨에서 놀던 이 국고채 3년물이 지금 현재 얼마로 내려오면 정상이란 얘기입니까? 한 2.55에서 한 2.75 정도 놀면 정상이라는 거죠. 이 부근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기준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보는 이 역전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단기 수익률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하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선반영했다 치지만 이전에 뭐 1,03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하될 부분을 아무리 선반영했다 치지만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이틀 만에 11원 시장에서 환율이 빠지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누가 제일 좋을까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좋을 겁니다. 환차익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쪽이니까요. 시장 얘기를 마저 해보죠. 이제까지 시장의 강세 이유가 뭡니까? 강한 원화, 강한 외국인 수급, 뭐 현선물 동반해서 크게 샀었죠. 근데 8월 들어서 우리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자고요. 선물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에서 돌아선다라는 시그널을 보지 못하면 예. 시장 강세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 뭐 2만 계약에 가까운 매도세가 출회가 되더니 지난주에도 매수 반전 전혀 없었고 이번 주 어제 시작한 이번 주도 4천 계약 때리면서 시작했습니다. 터닝한다라는 신호를 전혀 잡아주고 있지 않죠. 8월 들어서 누적으로 3만 계약 정도 때린 것 같은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이렇게 열심히 때려내는 거.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 플레이입니다. 콜옵션 매수 플레이입니다. 왜 콜과 풋을 동시에 살까요? 콜과 풋을 동시에 사면 외국인들의 수익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콜옵션 포지션이고 풋옵션 포지션이고 합성 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배팅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물을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했다. 그러면 하락 변동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돌려 세운다라는 시그널을 보기 전까지 하락 변동성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어제 미증시가 올라섰지만 오늘 장대 양봉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 조지 소로스가 S&P 500
풋옵션을 22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600% 이상 늘어난 금액이죠. 왜 조지 소로스는 지금 풋옵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헤지펀드의 매도 공식입니다. 낮은 금리, 낮은 환율, 그리고 버블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단계에서 성장이 멈추면 일단 때립니다. 우리도 한번 보시죠. 낮은 금리, 그리고 낮은 환율, 그리고 지금 버블이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하지 우리에서는 버블이라는 얘기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닝에서 계속 불안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하고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느냐. 네. 이번 주 잭슨홀 회의 열리죠. 여기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힌트 얻을 수 있는 거에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이슈들,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고, 이번 주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잭슨홀, 좀 추가적으로 어떤 힌트가 나올지 지켜보자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QE2가 발표된 자리였어요. 잭슨 회의.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과 굵직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과연 거기서 이번에 무슨 말이 나올까? 우선 요거서부터 보고 지나가죠. 그럴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선진국 국채의 장기 국채, 단기 국채들 말고 장기 국채의 수익률 하락 추이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394, 그러니까 2.4% 레벨이 깨졌어요. 어제 기준으로 독일은 뭐 1%를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사상 처음으로 독일 10년물이 1%를 깨는 모습을 그저께 보여줬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빠진다.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쏠렸나? 아니면 지금 경기 회복이 좀 온전치 않다라고 보는 건가? 라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 국내 시장에 녹여보죠.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것도 국내 시장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불리하죠. 같고 예.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미진하다라는 부분도 우리 국내 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좋은 뉴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상방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잭슨홀 회의 얘기 나온 김에 해보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 QE가 이제까지 고용시장에 굉장히 적절했고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면은 곧 금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내년 3월경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이미 고용시장이 좀 회복이 진행 중이긴 한데 여전히 좀 미진하긴 하다. 내년 6월경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네. 예.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건 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렵다. 돈을 지금 4조 달러 풀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시장이 선호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뒤로 많이 밀릴 겁니다. 과연 시장이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것이냐.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케이스가 높은데 어쨌든 3개월 사이를 두고 금리가 언제 오르기 시작할 거냐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만만하면 이 3개월 차이를 이렇게 민감하게 계산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면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계속 연율 기준으로 2%를 넘고 있죠. 수요일이면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10월 FOMC에서 QE가 종료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과연 지난달 FOMC 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플러스 알파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업사이드가 많이 열렸다라는 시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선택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서 오른 시장인 만큼요. 심리가 어떤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